여러분은 뚝배기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아니면 할머니 밥상 위에 놓인 그 검은 그릇?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뚝배기. 그런데 이 평범한 그릇이 지금 전 세계 주방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 시대에 뜨겁고 무거운 흙그릇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뚝배기를 보기 위해 미슐랭 셰프가 한국에 방문하고 직접 장인의 가마 앞에 서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작고 투박한 그릇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콘으로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뚝배기라는 이름의 작은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뜨겁게 끓고 천천히 데우는 한국의 문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밥상 위에 놓인 뚝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겉은 투박하고 까맣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보글보글 김이 올라오는 찌개가 있었죠.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감자탕까지. 저한텐 그 냄새 하나로도 식욕이 확 살아나는 마법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저 뜨겁게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뚝배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 검은 그릇엔 조선 천년의 지혜와 손의 기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땀이 녹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방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눈앞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진흙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걸 망치로 두드리고 손으로 다듬고 다시 가마에 넣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요. 장인 김동식 선생님이 그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뜨거운 가마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놀리는 모습,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뚝배기는 오래 끓여야 맛이 나지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절대 안 돼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뚝배기 하나를 완성하려면 흙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리고 유약 바르고 1200도 가마에서 구워내기까지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것도 하루 20개 넘기면 손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뚝배기용 점토는 아무 흙이나 쓸 수 없습니다. 화산재가 섞인 특수 점토여야 고온을 견딜 수 있고 음식이 눌어붙지 않거든요. 게다가 뚝배기는 일반 도자기보다 유약이 얇게 발라지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탁월합니다. 뚝배기에 국을 끓이면 잘 식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천뿐만 아니라 전북, 부안, 강원도, 양구 같은 지방에서도 뚝배기를 굽는 장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면 빠르긴 하죠. 하지만 김동식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뚝배기는 손맛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만든 건 그 온기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밥상 위에 뚝배기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단순히 열을 오래 간직해서가 아니라 그 그릇 하나에 담긴 장인의 정성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성스러운 그릇이 지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 주방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외국인 손님이 뚝배기를 들여다보며 말하더군요. 이 그릇은 왜 이렇게 오래 뜨겁죠? 너무 신기해요. 순두부찌개를 다 먹고도 김이 계속 올라오자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친 뚝배기가 외국인에겐 마치 마법의 그릇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그 이후 저는 이 뚝배기가 해외에선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뚝배기를 한국식 찜요리뿐 아니라 프랑스식 스튜나 일본식 우동, 심지어 디저트까지도 담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식 요리를 위해 들여온 그릇이었지만 그 뛰어난 보울력과 안정된 열분포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요리학교 교수는 뚝배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뚝배기는 열을 재배치하는 그릇입니다. 단순히 끓이는 게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가 살아나도록 온기를 퍼뜨리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한국의 그릇이, 우리의 기술이 저 먼 유럽에서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국. 아마존 같은 쇼핑몰에서 K- 뚝배기라는 이름으로
실제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뚝배기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 리뷰를 보면 전자레인지엔 못 쓰지만 이 그릇을 쓰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뚝배기의 두께와 무게, 처음엔 낯설고 무거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그 정직한 무게감에서 신뢰를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뚝배기 특유의 묵직함은 단순한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열을 품고 지켜주는 그릇만의 진중함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든 결국 따뜻함이 올라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온기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요. 이 뚝배기가 단순히 뜨겁고 오래가는 그릇이라는 걸 넘어서 과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 뭐 대단하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한 국내 식품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뚝배기 유리 냄비, 알루미늄 냄비, 스테인리스 냄비를 같은 조건에서 끓였을 때 뚝배기가 가장 오래, 가장 균일하게 열을 유지한다는 거였죠. 특히 음식의 중심 온도와 표면 온도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이나 찌개 같은 음식은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맛이 고루 배는 구조인데 뚝배기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안팎의 온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재료들이 빠르게 익으면서도 제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뚝배기엔 화산재 점토라는 특수 재료가 쓰입니다. 이 점토는 일반 점토보다 훨씬 더 강한 내열성과 내충격성을 갖고 있어서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죠. 한번 구워진 뚝배기는 웬만한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래 쓰기에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뚝배기의 숨구멍이라 불리는 미세한 기공들이에요.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기공 덕분에 수분이 적절히 증발하고 동시에 내부의 압력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뚝배기 음식이 유난히 부드럽고 촉촉한 거였죠. 제가 이걸 알게 된 이후로는요. 뚝배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그릇이 아니라 과학으로도 뒷받침된 완성형 조리도구였던 겁니다. 몇백 년 전 조상들이 이미 이 구조를 알고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뚝배기 하나로 국물 맛이 달라진다는 말, 괜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끓는 동안에도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그릇, 그게 바로 뚝배기였죠. 저처럼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다시 스테인리스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들 하더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음식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일 겁니다. 뚝배기가 지금도 앞으로도 주방 한켠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처음 장인 박영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새벽 안개가 가시지 않은 이천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허름한 작업장 안에 들어서자 고요한 공간을 깨는 건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뿐이었죠. 그 안에서 박영규 선생님은 묵묵히 흙덩이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이거 다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손에는 이미 마디마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흙이 말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찍어내는 공정이 아니라 흙의 기분을 듣고 불의 성질을 읽고 온도의 숨결을 느끼는 작업이더라고요. 하루 200개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 반면 박영규 선생님은 하루에 고작 10개에서 15개를 만드십니다. 한 자루 한 자루 마치 아이 다루듯 말이죠. 불 앞에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깨지고 너무 빨리 꺼내면 색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를 감으로 잡아내야 하니 장인의 직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느껴졌죠.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유약을 바를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뚝배기의 생명은 겉이 아니라 속 안에 남는 열기라고요. 그 열을 품으려면 유약이 얇고 고르게 먹어야 한다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뚝배기 하나에 내 30년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알든 모르든 나는 내가 만든 그릇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뚝배기가 단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장인의 혼과 삶이 녹아든 그릇,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뚝배기를 볼 때마다 그 손끝을 떠올립니다. 아무 말 없이 흙을 눌러가던 그 굵은 손가락들, 불 앞에서 미동도 없이 집중하던 눈빛. 뚝배기의 온기는 어쩌면 그때 그 장인의 온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지금은 국경을 넘어 세계 주방으로 퍼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제가 처음 뚝배기 수출 소식을 들은 건 미국에 사는 대학 선배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희 나라 뚝배기 지금 우리 동네 마트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 스테인리스보다 잘 나가.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뚝배기가 외국 마트에? 그것도 잘 팔린다고요? 그렇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찾아본 아마존의 제품. 리뷰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죠. 이 뚝배기로 만든 된장국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맛이에요. 뚝배기 덕분에 요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한인마트에서 팔렸지만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도 뚝배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파리, 런던, 시드니까지. 이제 뚝배기는 전 세계의 키친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다목적 조리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뚝배기를 사용한 요리법이 각국 요리 콘텐츠에도 슬며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셰프장 루이 마르탱은 전통 뚝배기의 부르고뉴식 소고기 스튜를 끓이는 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뚝배기는 고기의 육즙을 천천히 안으로 스며들게 해줍니다. 다른 냄비에선 절대 못 나오는 깊은 풍미가 있어요. 그는 뚝배기를 설명하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뚝배기는 단순히 한식 전용 용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건 국이나 찌개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 기다림, 그리고 느림의 미학이죠. 그러니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깊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은 뚝배기를 브랜드화해 유럽 홈쇼핑에 입점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디피트. 뚝배기의 보온성과 정열을 동시에 담은 이름이었죠. 첫 방송에서 완판. 그 후 재방송 요청이 쏟아졌고 지금은 유럽 내 12개국에 정기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네 어머니 손에 익숙했던 그 검은 그릇이 지금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을 데워주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리운 고향 밥상이 지금은 세계인의 밥상이 되어가는 중이었죠. 이게 바로 K- 뚝배기, 아니 대한민국의 온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이 아닐까요? 제가 뚝배기를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청국장 한 그릇이었죠.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안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없이 재료를 손질하시고 뚝배기 안에서 천천히 고아낸 그 국물. 그 속엔 어머니의 하루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뚝배기는 빨리 끓지 않습니다. 불을 올려도 천천히 뜨거워지고 온기를 모아 조금씩 데우죠. 대신 한번 끓기 시작하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저는 단순한 특성이 아닌 삶의 태도로 느끼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배달 음식은 15분. 모든 게 속도전입니다. 그런데 뚝배기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갑니다. 느리게 그러나 깊게. 바로 그것이 뚝배기의 힘이고 한국인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뚝배기 장인 김민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뚝배기는 조용히 묵묵히 끓여야 맛이 납니다. 삶도 똑같아요. 급하게 가면 탄내가 나고 서두르면 진짜 맛은 안 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속은 강하고 단단하게. 겉으론 소박해 보여도 속은 뜨겁고 풍성하게. 뚝배기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뚝배기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겁다며 웃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너네 나라 사람들은 뜨거움을 참 잘 다룬다. 뚝배기 덕분에 나도 천천히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뚝배기가 단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열을 다루는 법, 기다리는 법,
정성을 담는 법을 알려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쩌면 뚝배기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작은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작고 둥글지만 속은 깊고 오래가며 따뜻하니까요. 그런 그릇을 우리는 밥상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두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뚝배기를 볼 때마다 되묻습니다. 나의 하루는 얼마나 뜨겁게 끓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삶을 데워봅니다. 저는 어느 날 전북 부안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동네였지만 뚝배기를 굽는 사람은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재환 선생님이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이재환 선생님은 여전히 새벽 5시면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흙도 점점 구하기가 어렵고 불때는 장작도 시골에선 귀해졌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엔 서운함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끝으로는 여전히 뚝배기의 테두리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뒤를 이을 제자는 있나요? 그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돈이 안 돼요. 힘들어요. 불 앞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해외에선 한국의 뚝배기를 찾고 전통 도자기라며 찬탄을 보내는데 정작 그걸 만든 사람의 현실은 이토록 고요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참 슬프게 느껴졌죠. 하지만요, 아직 희망이 없진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청년 도예가 김혜찬 씨는 어릴 적 할머니의 뚝배기를 보고 도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통 방식과 현대 기법을 접목한 뚝배기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어로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 해외 소비자들과도 소통하고 있었죠. 뚝배기는 그 자체로 스토리예요. 흘기 시간과 불을 만나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걸 세계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다 알아봐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문화는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 살아남는다는 걸 다시 깨달았던 겁니다. 뚝배기는 이제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는 지금 뚝배기라는 단어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한식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뚝배기도 따라 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엔 뚝배기 요리 챌린지 영상이 올라오고 세계 셰프들이 SNS에 뚝배기 인증샷을 올립니다. 심지어 미국 요리 전문지에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갖춰야 할 주방 아이템으로 뚝배기를 꼽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에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뚝배기는 단순한 냄비가 아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뜨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쓰시던 그릇, 소박하게 끓이던 국 한 그릇이 지금은 세계인의 감성을 데우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멋진 문화 수출이 있을까요? 더욱이 최근 한국의 전통 공예와 식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뚝배기는 주목받는 상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뚝배기는 그 자체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뚝배기는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깊은 맛이 피어납니다. 바로 그 느림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저는 뚝배기를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단단한 흙, 끓는 열기, 오래 식지 않는 온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작은 흙그릇 하나가 어떻게 세계인의 밥상 위에서 깊은 온기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뚝배기는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으며 한국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끓어오르되 쉽게 식지 않는 열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매일 아침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그 온기가 이제는 프랑스의 레스토랑에서, 미국의 키친에서, 세계인의 식탁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이런 문화의 깊이가 우리를 단순한 선진국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나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한국의 뚝배기에 담긴 진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